저는 사실 글로 어떤 감정의 치유가 된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4살, 5살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무심한 듯 씩씩하게라는 책을 출간하게 된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북토크를 열게 되었어요. 제가 글쓰기 수업을 할 일은 정말 많았는데 제 책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근데 나 왜 서서 얘기하지? 그래서 너무나 저도 기대가 되는 시간이고 이 책을 읽고 궁금한 게 어떤 게 있지? 그리고 혹시나 이 중에 책을 혹시 쓰고 싶은 분이 있으면 글을 쓸 때 어떤 거를 참고하는지 어떤 게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종이에 적어주시고 그리고 종이에 적지 않은 거더라도 계속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계속 새로운 답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함께 가져보려고 합니다. 글을 쓸 때 저희가 어떤 거를 쓸지 소재도 정해야 되고 그 소재를 정해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끌어나갈지도 정하고 이제 글쓰기를 시작을 하잖아요, 보통. 근데 내가 아무리 책상에 앉아서 고민을 해봐도 이게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시선을 좀 외부로 돌리라고 말씀을 주로 드리긴 하는데요. 정리하는 뇌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보면 우리의 뇌가 2개로 나눠지는데 스마트폰이나 아주 집중을 할 때는 중앙집행 모드가 된대요. 그래서 그거에 아주 빠져들게 되고 샤워를 하거나 산책을 할 때는 방랑자 모드로 바뀐대요. 그런데 내가 방랑자 모드일 때 창의적인 생각이 쑥쑥 들어올 수 있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정한 시간은 무조건 빼놔요. 그리고 이 시간을 생각하는 시간 이렇게 정해놓고 산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계속 플랜을 짠대요, 뇌가. 이제 샤워해야지, 샤워 끝나면 설거지 해야지, 설거지 끝나면 뭐 아이들이랑 놀아줘야지, 놀고 나면은 화장실 청소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자기도 모르게 계속 짠대요. 그래서 이 시간은 그냥 산책만 하는 시간이라고 정해놓고 그 시간 동안 멍하게 외부에 보이는 것만 그냥 보는 거예요. 저 꽃이 예쁘네, 핑크색이네. 그러고 좀 가다가 강물이 좀 너무 넘치겠는데? 그렇게 생각했다가 또 저 사람은 반팔 입고 저 사람은 파카를 입었네? 오늘 날씨가 참 애매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다 메모를 해둬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생각 자체가 창의적인 생각을 끌어당길 때도 있고 아니면 그 생각이 약간 낚싯바늘처럼 저의 경험이랑 딱 연결돼가지고 딱 끌어올릴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메모를 굉장히 많이 해놨다가 이제 글을 쓸 때 그거를 참고를 하는데 글을 쓸 때 보통 이게 스토리를 쓰고 밑에 자기만의 성찰을 보통 쓰잖아요. 그런데 이 방법을 하시면 이 성찰을 하는 이 파트가 엄청 실력이 늘어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세계가 점점 이제 확장이 되어 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나에게서 온 게 아니라 외부에서 점점 이렇게 확장이 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꼭 하시라고 항상 추천을 드려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글은 쓰면 쓸수록 는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 말은 스토리를 쓰는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근데 스토리를 쓰는 것은 어떤 하나의 기술일 뿐이고 이거는 쓰다 보면 늘어요. 하지만 내 생각과 내 주관이 들어간 것은 아무리 글을 써도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생각하는 시간이 늘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새로운 것을 내가 계속 발전시켜서 내 세계를 넓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구상할 때 제일 많이 신경 쓰고 생각하는 시간을 꼭 반드시 떼놓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가장 많이 느꼈던 게 알아차림 진짜 많이 느꼈어요. 저는 사실 글로 어떤 감정의 치유가 된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정 치유는 나는 기쁘다, 슬프다, 속상하다, 화가 난다 이렇게 감정을 글에다 쏟아붓는 사람만 치유가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약간 상황을 보여주는 식으로 글을 쓰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치유가 안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글쓰기로 치유는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글을 쓰고 한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제 글을 쓰고 쓴 글을 봤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적어놨냐면 그러니까 친정엄마가 내가 집에 들어가면 친정엄마가 보라색 모자를 쓰고 자고 있었다. 그런데 덮고 있는 이불과 옆에 있던 식탁 의자랑 그 옆에 있던 TV 그들 중 어떤 것도 되지 못한 채 나는 그 공간에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썼었어요.
근데 그게 쓸 때에는 그냥 그때 나의 어떤 느낌을 기억하고 시각을 기억해서 그렇게 썼거든요. 근데 한참 지나서 그 글을 수십 번 퇴고를 하다가 아, 내가 그때 20대 초반에 그 엄마한테 되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구나. 그러니까 엄마는 TV를 볼 때 항상 엄청 크게 웃으세요. 그리고 식탁 의자도 쓰고 밥 먹는다고, 그리고 이불도 덮고 자고 있는데 그 나는 엄마한테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스스로 느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때 당시에 내가 외로웠어. 이 정도는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내가 엄마한테 어떤 게 필요했고 내가 어떤 감정이었는지를 글을 쓰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어떤 일을 겪었는데 그때의 감정에 대해서 쓰시는 것도 좋지만 그때 내가 만약에 누군가 나한테 헤어지자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때 내 시선이 어디 머물렀는지, 뭐 그때 내 귀에 어떤 소리가 들렸는지, 그게 내가 감정이 어떠하기 때문에 그게 보이고 들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적인 어떤 치유가 되더라고요. 알아차림, 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저도 거기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5대5가 되어야지 균형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괜찮은 균형이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내가 편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됐을 때 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각각 다른 사람이니까. 근데 저는 약간 제가 글 쓰는 자아가 조금 더 기울어질 때? 한 7대3? 네, 이렇게 됐을 때 가장 마음이 편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제 쓰면서 깨달았고. 작가가 7. 네, 작가가 7. 그리고 아이들과 이제 육아를 하는 게 3? 네. 쓰면은 정말 좋은 게,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 에세이를 쓰게 되면 그걸 2번 이제 사는 거예요. 그 날을. 직접 겪었던 날에 그날을 이제 내가 뭐 아이들을 혼냈어요. 그럼 그날을 겪었는데 이 시간이 계속 흐르니까 엄청 빠른 속도로 이 사건이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서 나의 어떤 삶의 가치관과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까지 챙길 수가 없어요. 그냥 이제 시간이 바쁘니까 그냥 그 사건은 그대로 묻혀지고 어찌됐든 목표를 향해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커피숍에 가서 글을 쓴다고, 그때 일을 쓴다고 했을 때 이 사건을 다시 재구성하는 거예요. 나에게 더 크게 다가온 것은 더 크게 연출을 하는 거죠. 더 크게 적고 작게 다가온 것은 작게 적고 하면서 그때 내가 아이들에게 화를 냈던 것은 좀 내가 가족을 사랑한다 해놓고 그거에 맞지 않는 행동이었네. 그리고 뭐 내가 그때 괜찮다고 했는데 사실 그때 생각해보니까 나는 괜찮지 않았네 하고 그 감정을 좀 챙길 수 있는 거죠. 떨어뜨렸던 그런 감정들을 챙기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초점 있고 밀도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겪고 또 겪는 거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글을 한번 써봄으로써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을 꼭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것들이라도 우리가 글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 스토리를 남에게 알릴 수 있고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만약에 내가 뭐 결혼을 좀 일찍 해서 아이들을 일찍 키웠어요. 그럼 그것도 하나의 나의 트렌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생각하시고 글을 쓰면서 어떤 자기만의 스토리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책 역시 저의 10년 동안 그냥 저의 스토리가 다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출간을 해서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얻는다기보다는 내 스토리가 세상에 알려지고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뭐 공감을 하고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 퍼질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안 쓰시는 분들은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20대부터 30대까지 쭉 이어지는 시간 동안 주로 진입장벽이 낮은 직업군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렇게 일을 하면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였냐면 다양한 직업들이 있었는데 나는 진짜 되게 잘하는 것도 없고 뭐 하나 이제 특출나게 잘하는 것도 없고 뭐 그런 사람이구나. 나는 이렇게 느리고 잘하는 것도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자기 혐오가 되게 심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자기 혐오가 계속 심하다 보니까 계속 어떤 일을 해도 좀 자신감이 없고 실패만 계속 반복하는 사람이 이제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결혼을 하고 글쓰기를 시작하면서 나는 못해, 나는 무능해 이렇게 생각했던 뭉뚱그려졌던 감정이 글쓰기를 시작하면서 걔네들 하나하나 각각의 사건이 제 머릿속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혐오 칸에 있었는데
하나 사건당 하나 해석을 붙이면서 얘네들이 이제 각각의 서랍 칸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 글쓰기를 통해서 좀 저는 많이 바뀌었다고는 생각하는데 지금도 20대의 저처럼 힘들어하고 실패만 하고 뭐 하나 잘하는 것도 없고 느리고 사회적으로 성과가 없고 그런 사람들이 제 책을 읽고 아 그냥 이렇게 또 바뀔 수 있구나. 사람이 최초의 목적지가 꼭 끝까지 내 목적지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니구나. 가다가 내가 가치관이 또 달라지고 또 다른 목적지가 생기기도 하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좀 위로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쓰면서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제 글을 읽고 서평을 써주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사소하고 소소한 이야기를 썼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세바시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저는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이 쓰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휴대폰 가게를 했을 때 그 신문을 넣어주는 아저씨도 있었고 캡스 해주시는 분도 있었고 그 요구르트 갖다 주신 아주머니도 계셨고 앞에 쓸어주시는 환경미화원 아저씨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모두 다 그런 각자의 글을 썼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평범한 이야기도 특별한 시선을 가지면 특별한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열심히 고민하고 열심히 생각하셔서 그들만의 특별한 시선으로 네, 좋은 글이 그리고 평범하고 소소한 글이 좀 많이 세상에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네, 많이 했습니다. 네,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